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정원의 투자액입니다. 이제 5월 14일 금요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은 둘 다 상승 마감을 했고, 이제 10일, 12, 13일, 3일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14일날 또 반등을 보여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식 계좌를 보시면 이제 뭐 등락률 현황은 이런데요. 이제 제일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던 건 이제 리드코프 이 종목인데요. 제가 기존 예전의 영상들도 보면 이제 리드코프 이 종목은 진짜 노다지 종목이다. 아직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제 퍼가 아직도 5.5, 이제 시가총액 2,500. 근데 지금 신용잔고는 보시면 2.66%로 좀 많이 올라온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입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아무래도 조정을 거치거나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신규 매입하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 나게 되니까 이제 심적으로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지금 매수하셔도 막 2, 3만 원까지 진짜 막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하는 걸 추천하지만, 뭐 저 같은 이제 유리멘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선 절대로 매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매입 평균가가 6,772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11.8% 증가한 이제 매출액은 1,073억, 전년 동기 대비 21%. 이제 매출액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아주 이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코프 그리고 NHN, 얘는 요즘에 제가 막 너무 안 올라서 팔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목표가도 10만원으로 이제 신규 리포트가 발행이 됐고, 이제 영업이익도 1분기에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은, 자, 매출액이 0.8%, 영업이익이 45.5%를 5%나 이제 늘어난, 이제 또 게임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NHN은 좀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던 종목인데, 물론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74,026원에 매입을 했고 지금은 72,500원에 지금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 이제 퍼는 66이에요. 근데 이제 게임 회사 치고는 퍼가 엄청나게 높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실적도 좋기도 하고 좀 아직은 좀 또 마이너스기도 하니까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할 거고, 이제 금호건설 이 종목도 이제 건설 쪽이 지금 이제 시세가 좀 나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좋죠.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4.31% 증가를 했고, 이제 되게 뭐 영업이익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퍼는 14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제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 11월 17일 날 급등을 한번 보이고 조정기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건설 회사들은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KG이니시스 이 종목도 영업이익이 아주 좋죠. 순이익도 전년 대비 30.29% 증가를 했고, 얘는 뭐 전자결제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언택트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뭐 영업이익도 되게 잘 나왔고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제 2020년 5월 14일 고점 찍고, 이때 뭐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 그 이후로 저는 뭐 요즘에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매입 평균가 18,000원에서 이제 현재 19,800원. 그래서 퍼도 13% 정도 되고, 근데 신용잔고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갈지 그냥 이 신용을 털어내고 막 날라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종목들이 다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얘도 뭐 실적 좋더라고요. 얘도 실적이 좋고, 하여튼 뭐 게임주도 뭐 워낙 실적도 좋고 다들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TY 홀딩스, 얘는 제가 이제 우선주에서 이제 큰 좀 대박을 꿈꾸면서 좀 급하게 샀던 좀 애물단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매입 평균가가 31,450원. 지금 제 마음을 아주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선주라는 뭐 요즘에 우선주가 너무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이제 그것도 뭐 노린 것도 있지만, 얘는 뭐 SBS 홀딩스라던가 이제 건설사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제 TSK라고 이제 폐기물 업체, 뭐 이 세 개의 회사가 전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이제 뭐 굳이 뭐 이렇게 테마성으로 날아가지 않아도 이제 실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왔지만 계속 가져가서 이제 극대화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주식의 이제 등락률은 이렇고, 이제 보시면 이제 계좌 리뷰는 이제 평가손이 935만원, 22%를 지금 표시해주고 있고요. 이제 종목은 항상 뭐 달라진 건 많이 없죠. 이제 아무래도 저같이 약간 보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종목이 웬만해서 많이 바뀌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막 종목을 봐도 뭐 재미가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항상 똑같은 종목에 이제 뭐 보고 있는 뉴스도 똑같은 비슷한 뉴스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TY 홀딩스 11.12% 마이너스가 돼 있죠. 얘는 뭐 언젠가 또 수익을 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평가 소니캅 5월 이제 14일 기준으로 이제 36만 원이 올라서 이제 총 930만 원 평가손익이고요. 이제 1000만 원 이상 평가손익이 났다가 뭐 내려가지고 800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요새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조정기를 좀 거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1000만 원도 돌파해서 1200, 2000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금액 4억 원. 이제 그래서 14일 기준, 이제 13일 기준으로 30만 원 올라서 진행률은 0.1% 가량 올랐습니다. 12.98%. 며칠 전만 해도 13% 넘어갔는데 요새 조정기를 거치면서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의 저가에 잘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서 더 마음이 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선주 하나 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저같이 아직 그렇게 고수의 영역까지 오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레버리지를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뭐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모르죠. 뭐 계좌 하나 더 파서 레버리지 뭐 대박을 노리면서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투자자분들, 아니면 지금의 제가 지향하는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 레버리지를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신용대출을 알아보니까
한 7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신용 관리를 잘한 건가요? 이 7천만 원 정도 나오면. 근데 뭐 누구나 나올 수도 있고 뭐 신용 관리가 좀 안 돼 있으면 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튼 뭐 미납된 것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런가 잘은 모르겠지만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출 7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자율이 2.8%나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2.8%의 이자율이면. 근데 이제 이 돈은 이제 주택 시장에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7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1년에 196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6만 3천 원. 근데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고 뭐 이자 16만 3천 원 정도는 매달 부담할 수 있다 하면 이거는 젊은 날에 큰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겠죠. 나는 한 달에 16만 3천 원이라는 이자는 이 레버리지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뭐 지금 여유도 되고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빚내서 투자하기도 지금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제 향후 한 몇 년간 이제 금리도 올리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계속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계속 돈도 풀고 할 텐데, 그럼 이렇게 좋은 기회는 사실 인생에 몇 번이 올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레버리지를 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또 종목의 분석, 가치주를 잘 분석할 수 있고 이제 마음이 편하며 이제 여유가 된다면 이제 지금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건 엄청나게 큰 기회다. 하지만 이제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아직 종목 분석도 잘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16만 3천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좀 사람들이 당연한 거를 이제 항상 생각 못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아직은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좋은 기회는 또 내가 살면서 몇 번이 올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혹시 모릅니다. 계좌 하나 더 파서 지금 하고 있었을지도. 그러니까 장난이고요. 여튼 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일단 레버리지를 해서 큰 돈을 굴리기보다는 이제 내가 가진 자산 안에서 이제 실력을 쌓고 키워서 내가 막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고 이랬을 때 정말 뭐 그때 되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겠지만 이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경지에 올랐을 때는 레버리지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제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 괜찮은가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계좌 리뷰는 이제 제 목표 금액 4억 원 중에 이제 12.98%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제 4억 원 달성할 때까지 이제 함께 이제 달려나갑시다. 오늘의 계좌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원의 투자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